호학군주 정조, 감탄사 나오는 탄유관지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학. 정조, 만천명월 주인홍을 꿈꾸다. 정조는 조선 22대 왕으로 조선 후기 영정 르네상스의 문의 부흥기를 완성한 호학군주다. 군권을 장악해 조선 최강의 군사력을 키운 문무겸전의 왕이다. 정조는 성리학, 문학, 과학, 의학 등 다양한 방면에 박식했다. 규장각 문신들을 가르칠 정도로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표준 영정은 성군의 이미지에 맞는 훈남의 온화한 인상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조선 구왕실의 족보인 선원보략과 열성 어진에 실린 정조의 어진은 문해군주의 모습보다는 늠름하고 활달한 무사의 기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정조를 포함한 조선왕조 역대 임금들의 어진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인 부산으로 옮겨졌는데 아쉽게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정조 어진 중 화성행군 옆 화령전에 모셔졌던 구군복 차림의 어진 또한 일제강점기 때 창덕궁으로 옮기던 중에 분실되어 당대에 그려진 정조 어진은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정조는 역대 어떤 왕보다 까다로운 안목의 소유자였다. 정조의 어진은 3번 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대리 청정하던 왕세손 때다. 그러나 영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초본을 지웠다. 즉위 후에도 어진을 2번 더 그렸다. 1781년 8월 19일자 일성록에는 정조의 어진 제작 이유가 실려 있다. 가보년에 선조의 어용을 모사했다. 이때 내 나이 20이 넘었으니 초상을 그리게 하라는 하교를 받았다. 그 초본이 마음에 차질 않아 선조께 아뢰고 초본을 지웠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창연해진다. 선조 때부터 10년마다 한 차례씩 모사하는 전례가 있었고 내 나이가 이제 그 나이에 이르렀으니 계수라는 일이 없어서는 아니 되겠다. 정조는 새로 어진을 제작하는 이유를 가보년 이후 10년마다 어진을 제작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진 제작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비춰질까봐 염려했던 것 같다. 초본 품평에서 신하들은 만족하였으나 정조만은 못마땅해했다. 정조는 왕으로서 권위가 드러나려면 풍의가 크고 정체가 창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축년 9월 6일, 즉 정조가 바라던 대로 주간화사, 왕의 용안을 그리는 화원인 한종류는 정체 있는 눈빛을, 동참화사, 왕의 몸체를 그리는 화원인 김홍도는 듬직한 풍채를 그려 어진 모사를 끝낼 수 있었다. 현재 표준 영정으로 지정된 정조의 어진은 이길범 화백이 그린 상상초상화이다. 실제 어진이 불타 없어졌으므로 상상에 의존하여 그린 것이라 실제 용안과 다르다. 2004년 수원 화성에 모시고자 구군복 차림의 정조의 어진도 다시 제작. 문헌 속에서 언급된 정조의 외모에 관련 내용과 판이하다. 따라서 선원보략이나 홍제전서에 실린 정조의 어진 모사본이나 순조실록에서 정조의 외모에 대해 묘사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관상평을 썼다. 기록에 나타난 정조 용안의 특징은
네모난 입과 각진 모양의 이중턱이다. 건장한 무인의 기풍이 흐른다. 순조실록에서는 이마와 뒤통수는 할아버지인 영조를 그대로 빼닮았다. 이마가 반듯하고 네모진 턱은 이중턱의 콧날이 오똑하다. 눈자위는 펑퍼짐하며 전택이 넓고 입이 크며 깊숙하며 네모나고 또래들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하였다. 이중턱은 살집이 있는 사람으로 남성성이 강한 무인형의 용모에서 주로 보인다. 이중턱은 대범하고 포용력이 있다. 아랫사람이 많이 따르는 보수형이다. 영특함을 상징하는 넓고 번듯한 이마, 총기가 넘치는 눈, 넉넉한 체격의 풍채는 왕가의 혈통임을 보여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네모진 모양의 입은 미음 형태로 말에 힘이 있고 묵직하다. 선원 보략에서 전하는 늠름하고 활달하며 무사의 정기를 강하게 풍기는 호인다운 용안과 조화를 이룬다. 이는 탄위관지의 상으로 심상과 관상 둘 다 더할 나위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멀리서도 빛을 발하는 품격을 드러낸다. 신궁으로 불린 정조는 백발백중의 활솜씨에다 담배와 술을 지극히 즐겼다. 담배의 폐해로 인한 빗발친 상소가 올라오자 정조는 이에 맞서 담배 예찬시를 지어 조회 때 신하들에게 읽게 한다. 이처럼 정조는 강골의 배짱이 두둑하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술을 좋아하여 삼중 소주를 즐겨 마셨다. 욕도 잘해 신하들이 놀랄 정도로 입이 걸었다. 정조의 어찰첩에 담긴 노론의 당수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걸진 욕을 확인할 수 있다. 편지 내용으로 볼 때 정조는 공작 정치의 달인으로 마쿠에서 조정을 이끈 마키아벨리스트였다. 정조는 붕당 정치 한가운데서 힘들게 왕이 되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왕위 계승 과정이 험난했음을 의미한다. 군약 신강의 나라에서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정조. 부국안민의 통치도 해야 했지만 뒤주안에서 비명에 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도 풀어야 했다. 정조는 조선을 통틀어 유교 경전 대부분을 암기한 유일무이한 왕이다. 세손 시절부터 정조는 천재적인 두뇌로 학문적 성장을 보였으며 품행마저 조신하여 영조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살기 위한 방책으로 할아버지 영조의 마음에 들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린다. 그리하여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큰아버지인 효장세자의 아들이 되어 왕이 될 수 있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효장세자의 대통을 이었음을 천명한다. 정조의 행동이 위협으로 느껴진 노론은 반역과 암살 시도를 한다. 정조의 일기인 일송록에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두렵고 계란을 포개 놓은 듯 위태로워 너무도 두렵고 불안하여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적혀 있다. 노론의 나라에서는 왕이라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기에 내 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규장각을 만들고 또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조직해 직접 군사훈련을 진두지휘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조선의 군권을 장악한 정조는 노론의 막강한 위세를 떨쳐내고 절대 왕권을 거머쥐었다. 왕은 통치자인 동시에 학문 수행자다.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만민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졌던 정조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을 포용하여 탕평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차별 없는 세상, 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노비 추세법을 혁파하고 서얼 허통으로 신분의 차별을 없애는 등 백성들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꾼 개혁 군주였다. 1801년 노비 면천이라는 획기적인 개혁안은 1863년 미국의 노예 해방의 아버지인 링컨보다 60년이나 앞선 노비 개혁이다. 정조가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 왕조는 세계 최초로 노비 제도를 없앤 평등 사회를 실현한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정조는 자신을 만천명월 주인홍이라 했다. 손상이카의 자세로 신하와 백성을 대했으며 손해는 왕이 보고 이익은 백성이 얻는 나라를 만들고자 냇물을 고루 비추는 밝은 달과 같은 왕이 되고자 했다. 1800년 6월 28일 애석하게도 정조는 1794년부터 발병한 저루, 즉 부스럼이 피부를 파고드는 병에 걸려서 과로와 경무로 병이 심해져 49세의 나이로 승하한다. 사람은 구업으로 한때의 쾌락을 얻으려 해선 안 되느니 나는 천한 마부에게도 이놈 저놈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홍제전서에 나오는 정조의 말로 만인이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라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정조가 승리하자 그를 기리는 비석에는 조선의 어떤 군주에게도 쓰이지 않았던 성인이라는 칭호가 적힌다. 위대한 왕, 정조.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을 지켜준 불빛이었다. 글쓴이 이순아, 세종대왕신문 편집위원이다. 국민대학교 철학박사로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외래 교수이며 소통 코디네이터와 인상학자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 소통교육을 진행했으며 전국 6개 도시에서 인상경영 강좌를 운영했다.